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이제 팔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메이드 플레이, 네, 여보세요? 네, 이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00원 40%. 1,900원에 40%요. 네. 비중을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중간에 물 탔어요. 예전에 네. 1년 가까이 전에 금액이 왔었는데 갈 줄 알고 못 팔았었어요. 네, 팔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쭉 흘러가지고 지금 그나마 물을 타서 빼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갈 것 같이 하다가 빼고 갈 것 같이 하다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엊그저께도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8,950원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도 10,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래도 좀 한번 급등이 나오면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기업이긴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믹스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기업 자체를 좀 보면 이 회사는 애니팡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고 대표적인 게임이 애니팡이고 또 뭐 카지노 게임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의 매출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신작이 좀 잘 돼야지 그와 관련된 매출 증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이 부분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쪽에 이런 수혜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살짝씩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게임주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오늘 승리현 씨 니케가 중국 쪽에서 사전 예약을 또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와 관련돼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한 수수료 부과한다라는 부분이 문제였고 유럽에서는 이미 100기를 들고 지금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이어져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수료율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매출이 많이 잡히는 기업 쪽에 기대감적인 심리들이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딱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최근에 게임주들이 중국의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또 위메이드, 크래프톤 협업한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위메이드 플레이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약간의 신용이 좀 4% 정도 가까운 비율에 있고 약간의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소화해야 되는 매물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10,000원대 매수가 부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10,000원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라서 일단 9,000원에 왔을 때 이때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홀딩하고 10,000원 이상의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9,000원에서 지금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이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그러면 10,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 개별 이슈나 수급 요인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 근데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약하고 수급,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실리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유입되고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40% 비중에서 어느 정도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면 또 이 회사는 위믹스에 대한 이런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은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고요. 10,000원 이상의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항상 10,000원대가 저항이었고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가격 구간이었기 때문에 40% 비중에서 9,000원 돌파, 그다음 10,000원 이상에서는 확실히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 말씀 주셨지만 9,000원 돌파, 10,000원 돌파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꼭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폴이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6,000원에 100%요. 56,000원에 100%요? 예. 우리 소장님 굉장히 고수시네요. 왜냐면 정가 같아서 네. 들어가 100% 들어갔어요. 신저가 기록한 날에 매수하신 거군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내 생각에는 10만 원, 15만 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그게 가능할까 아직 가서 잘해놨어요. 지난번에도 에코프로로 한번 수익을 보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전번에 작년 그렇게 10만 8천 사가지고요. 재작년에요? 138만 원 팔았어요. 굉장히 잘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전략 한번 여쭤보고 목표 주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보니까 참 매매를 잘하시고 고수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천사님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잡고 계시거든요. 물론 네. 물론 얼마나 더 들고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물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이긴 하겠지만 APC 사실 세액공제를 제외하면은 그 6천억 적자를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사리튬 가격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선물 가격입니다. 실제로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76,750위안입니다.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하면 10달러예요. 예전에 2023년에 김현수 이제 하나증권이죠. 애널이 제시했던 거는 추후에 8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산 리튬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선물 가격은 그것보다 지금 현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금 75,500위안이죠. 대략 한 9달러 수준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아직까지는 계산하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그나마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은 매매를 했다는 거고 사실 15만 원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못 갈 수도 있고 한참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이 SK온 쪽에 들어가니까 이제 현대차에 이제 SK온 들어가겠죠. 실제로 SK온도 현대차에 들어가는 거 다 그거 역마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오히려 이제 적자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걸로 인해서 사실 실적을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생각보다 전기차 캐즘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20일이죠.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가 되면은 물론 어제 관세 정책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기조라면 생각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금 더 센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당장의 IRA 축소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결국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주요 원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는 중국 쪽에 대한 시장 공략을 위해서 CATL이나 BYD와 같은 그런 우호적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중국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만 원은 좀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과 함께 캐즘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천장님
적절한 수준에서 익절해 보시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샵 2034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투자자분이 계십니다. 뒷번호 0420번님이신데요. 매수가가 34만 6천 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또 굉장히 높아서 또 속상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내주는데 오늘 장 막판의 시세는 옵션 만기이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의 네.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유출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좀 강하게 시세의 흐름이 막판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지금 매수가가 34만 6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50%를 실어서 저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하시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던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리포트들을 보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그리고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와도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해소가 되려면 여전히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될 시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오늘 시세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고 또 좋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단행하기에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이번에 좀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이게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실적을 깠을 때 안 좋게 나오면 더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과 시선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더 관망하시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5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정해본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모멘텀으로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봐도 될런지 예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때 계속 좀 시세가 붙었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서 맞아요. 그때 포스코 DX는 2차 전지가 네. 정말 강하게 분위기가 올랐을 이제 때. 핫했을 때여가지고 그거에 잘 편입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은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소화해야 될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적어도 16만 원 구간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 추세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좀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시청자님이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라든지 분위기 살펴보고 저항도 돌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추세가 완벽하게 변했을 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1분기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었지만 요즘에 뭐 2차 전지 업황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포스코 DX 같은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의견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0759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녀공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4,800원에
3%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야 할지 시간과 예수금 여유는 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인수 소식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추가 매수 좀 고려해봐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결국에는 뭐 최근에 KLN 파트너스가 뭐 매수한다 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고 작년 화장품이 그렇게 좋을 때 사실 마녀공장 못 간 거 사실 뭐 결국엔 클렌징 오일 자체가 기존의 뭐 색조나 아니면은 선크림이나 이거와 좀 다른 이제 제품군이다 보니까 좀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실적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이 다시 크게 조금 보지는 못했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사모펀드 P들이 조금 욕심을 내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시총 8천억 같은 회사가 그 2,500까지 좀 내려왔고 결국에는 기존의 최대 주주인 L&P 코스메틱을 인수하겠다는 의미인데 물론 인수한다라고 해서 주가는 다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는 점. 물론 추후에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은 클렌징 오일 말고도 새로운 제품군 다각화를 시키긴 할 겁니다. 시키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물론 만약에 유통 주식이 별로 없다. 그렇게 치면은 물론 주가는 급등을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빠지는 것도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했을 때 굳이 예수금을 마녀공장에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녀공장을 들고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는 마시고 차라리 그냥 홀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 방향에 24,000원 오시면 그때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나머지 자금으로는 현재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631님, 온코크로스 9,22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5021님, 엔젤 로보틱스 25,000원 20% 목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로봇주가 올라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인데요. 1590님, M83 16,900원 15%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온코크로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신약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일단 시장의 지금 분위기와 시장이 원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뭐 신규 상장주들의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뭐 로봇 관련돼서도 그렇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에서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종목군의 섹터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일 윗꼬리는 달리고 있어도 오늘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호회수가 지금 1개월에서 뭐 1년까지 사이에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9,22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도
20%라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분위기에는 굉장히 괜찮기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보호예수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의 비중에서 수익 챙기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9,300원의 돌파 흐름이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 수익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걸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시 10,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살짝 줄여두시고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한번 힘을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가는 이점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고 또 LG전자 측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진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에 지금 지분을 한 6몇%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부각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인데 향후에 LG전자가 더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의 이런 개발이라든지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려줬고 최근에 로봇주들 시세 흐름이 좋았을 때 26,000원의 돌파 흐름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좀 돌파 흐름도 나와줘서 저는 추가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수익권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인데 다시 3만 원이 진입을 하게 되면 저항대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남은 물량으로 3만 원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M83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핫했을 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VFX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기업 VFX 노르웨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밝혔고 그 노르웨이 기업 인수한 기업에 이미 미국 헐리우드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발판을 삼아서 빠르게 미국 진출에 성공하고 점유율도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시장에서 오픈이 되었고 약간 세론으로 작용을 하면서 VFX라는 회사 관련주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OTT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다 같이 부진한 모습들을 겪고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손절까지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13,000원을 완전히 이탈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6,900원에 15%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할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살짝이라도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지금 시장에서의 좀 수급 쏠림이 나오는 쪽으로의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외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전력 설비나 로봇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